안녕하세요, 센자야 김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지해반증입니다.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 엄지발가락이 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휜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무지해반증을 치료하는 방법, 재활하는 방법으로 이런 걸 많이 추천을 합니다. 요만한 보조기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늘려주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비슷하게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계속 늘려줘라, 이런 방법들을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요. 이 방법들이 물론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 대비 효과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무지해반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발가락의 근육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의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무지해반증의 직접적인 원인, 발가락의 근육들입니다. 이 발가락의 근육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제 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근육은 장무지굴근입니다. 장무지굴근은 엄지발가락에서 쭉 통과를 해가지고 이 뒤쪽에 종아리까지 쫙 붙는 근육이에요. 되게 길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무지굴근이 짧아지면 엄지를 굴곡시킵니다. 굴곡이라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변형을 시켜버립니다. 짧아지면요. 자, 지금 제가 장무지굴근이라고 했죠. 그래서 장이 있으면 짧은 거, 단도 있겠죠. 그래서 단무지굴근도 있습니다. 이 단무지굴근은 장무지굴근이랑 다르게, 장무지굴근은 아까 이렇게 종아리까지 갔었죠. 얘는 엄지에서 딱 이 발바닥, 이 발가락 안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짧아지면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변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지해반증의 변형과는 다르게 얘들은 발가락이 이렇게 내려가는 변형을 만들게 되죠. 근데 무지해반증은 원래 발가락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안쪽으로 돌아가는 변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깔고 마지막 세 번째 근육은 바로 단무지내전근이에요. 이 무지내전, 이 말이 좀 어렵죠. 무지의 내전이라는 거는 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가는 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무지내전근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짧아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지외반증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근육들은 근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아져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게 되는데요.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무지굴근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근육들은 이제 마사지를 하면서 같이 스트레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대손을 좀 잘 쓰셔야 돼요. 손가락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엄지 부분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마사지 할 수 있는 도구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무지굴근과 단무지굴근은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라인을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근육을 마사지 할 때는 근육 결을 일단 잡고요. 자, 보세요. 제가 잡으니까 엄지발가락이 살짝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결을 잘 잡으시고 얘를 위로 쭉. 어우, 저도 약간 짧아져 있어서 굉장히 당기는데요.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근육이 딱딱하니까 이 긴장도가, 딱딱함이 좀 풀어질 때까지 당겨주시면 되고, 좀 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른 다음에 당겨주시면 됩니다. 촘촘하게 라인을 따라서 쭉.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자, 장무지굴근과 단무지굴근은 모두 이렇게 붙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가지 근육이 같이 마사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편안하게 이완시켜 주시면 되고, 단무지내전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도 가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그리고 이 근육이 짧아지면 이렇게 안으로 민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무지해반증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안으로 휘는 변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라인을 잡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얘를 잡으시고요. 그리고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살짝 올리시고, 그리고 나와서 잡고 이렇게 힘이 좀 없다. 자, 잡고 쭉 내 쪽으로 당기시고 본인 머리 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돼요. 요 라인을 촘촘하게 당기고 위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사지였고요. 이 장무지 굴근과 단무지 굴근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장무지 굴근과 단무지 굴근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에다가 발가락을 대어 주시는데요. 한 다리는 편하게 뒤로 대어 주시고, 엄지발가락이 벽에 딱 이렇게 닿게 해서 완전히 스트레칭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만 해도 단무지 굴근은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된 상태예요. 근데 무릎을 제가 지금 이렇게 뒤로 해놨죠. 이 장무지 굴근은 이렇게 발목도 통과하기 때문에 무릎을 앞으로 당겨주면 쫙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 아치가 좀 커지는 걸 확인하시면 잘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조금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부족하시다, 그럴 때는 몸을 조금 더 뒤로 빼시고 발가락을 더 꺾어 주신 다음에 무릎을 다시 전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시켜 주시면 이 부분이 쫙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스트레칭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곳에, 그리고 톤이 높아진, 긴장도가 높아진 곳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30초씩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릴게요. 무지애반증의 원인이 되는 두 번째 요인은 몸의 불균형이라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보행을 하는데 발이 닿았어요. 닿고 나서 이제 체중을 주고 넘어가야 되는데 발이 여기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팔자로 걸으시거든요. 근데 팔자로 걸으면 발이 이 상태로 가다가 이렇게, 위에서 제가 찍어 볼게요. 발이 이 상태로 닿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양이 나오죠. 무지애반증의 모양이 나오고요. 동일하게 평발이 잘 생기는 원인 자체가, 자, 몸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슉 꺾일 때 우리 몸은 평발이 잘 됩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빠진다든지 무릎이 안쪽으로 빠지는 거, 이게 보통 동시에 나타나거든요. 이러한 요인이 있을 때도 무지애반증이 굉장히 잘 생기게 되고, 사실 제 생각에 무지애반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렇게 다리나 몸통의 불균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리와 몸통의 불균형을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엉덩이 운동이에요. 특히나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둔근 운동이 추천이 됩니다. 중둔근 운동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여러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가장 쉬운 건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버티는 건데, 그냥 이렇게 버티면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이거 근데 누구나 다 하시겠죠. 근데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이 엉덩이가, 이 골반이 옆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면서 내가 중심을 잡으시고, 허리가 너무 이렇게 제껴지면 안 되고요. 자, 뭔가 이렇게 직선을 이루게 만드세요. 직선을 이렇게 이루게 만드신 상태에서 제껴지면 안 됩니다. 제껴지지 않고 평행하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는 건데, 이때 골반이 바깥쪽으로 빠지신다거나 혹은 무릎이 안으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안이나 바깥쪽으로, 골반이 바깥쪽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하면서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돌아오고. 이때 힘이 이 엉덩이 뒤쪽 그리고 이 바깥쪽에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하시고요. 보통 이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발을 땅에 대고 하세요. 발을 땅에 대시고 몸통이 이 뒷다리와 평행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립니다.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무릎이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엄지발가락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리고 체중을 이 앞쪽 다리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때도 당연히 이렇게 빠진다거나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죠? 이걸 잡으면서 균형을 잡으시면 엉덩이에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반런지 자세 같이 해서 펴고 구부리고 펴고 구부리고를 반복을 하면서 엉덩이 운동을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더 낮게 할 수도 있겠죠. 더 낮게 한다면 보폭을 굉장히 짧게 하시고 몸통은 항상 이 뒷다리 일직선으로 맞춰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체중을 다시 왼쪽으로 주게 되면 엉덩이 힘이 약간 들어갑니다. 무릎도 조금 구부렸다가 폈다가 조금 구부렸다가 폈다가, 대신에 아주 천천히 움직이세요. 좀 잘 된다 싶으면 점차 발의 길이를 늘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다리를 들고 유지하면서 하시면 되고, 그것도 너무 쉽다 그럴 때는 완전히 몸을 거의 곧은 상태로 만드시고 다리만, 아이고 다리가 좀 떨리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 보행을 하실 때 이렇게 평발이 되는 사람도 무지해반증이 잘 생기고요. 이렇게 요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발 아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도 무지해반증이 잘 생겨요. 이분들도 이렇게 밀어낼 때 돌아가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잘 생기거든요. 보행을 할 때 그래서 두 케이스 모두 포인트를 여기다가 잡으시면 됩니다. 내가 보통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힘일 때, 몸무게가 타고 넘어갈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타고 넘어갈 때 이 무게 중심점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다 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만약에 안쪽으로 넘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보통 평발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바깥쪽으로 넘어준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더라도 결국은 몸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행을 하실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체중의 중심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중둔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무지해반증의 두 가지 원인, 발가락의 근육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완하는 방법과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원인, 몸의 불균형,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왜 무지해반증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중둔근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보행 자세를 좀 바꿔보시라는 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본인한테 맞는 치료 방법은 누구나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